이게 유명한 게 기지아 선수가 골을 넣은 순간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장 분위기가 고요했다고 합니다. 큰 경기니까 평평하겠지? 누가 골 넣었지? 하고 딱 틀었는데 뭐지? 3대 0이다. 안녕하세요. 축팬 성현석입니다. 월드컵 특집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월드컵에서 있었던 여러 이변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또 어떤 이변들 준비하셨죠, 이번에? 일단 제가 3개를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저희가 들어볼 만한 이변인가요? 조금은 이제 여러분도 아실 만한 어허.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조금 처음에 2개는 조금 완전 옛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비교적 최근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살펴봐야 될 게 바로 마라카냥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변인데, 네. 이 경기는 뭐 많은 축구 팬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루과이랑 브라질 월드컵에서 딱 붙어서 결승전이었나요? 하여튼 그 경기가 붙어서 다 브라질이 이길 줄 알았는데 우루과이가 갑자기 뜬금포로 이겨버리는 그런 맞습니다. 경기였죠. 일단 1950년 좀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네네. 일단 대회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처음 열리는 대회였고 근데 이제 브라질이 돈을 벌라고 경기 방식을 조금 특이하게 가져가요. 좀 어떻게 했나요? 이제 16개국이 참가를 했어야 되는데 13개국밖에 못 왔고 전쟁 여파 때문에. 맞죠. 그리고 근데 이제 38년 대회인가? 그 대회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토너먼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별리그를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처음에 조별리그 하고 그 다음에 올라온 팀들이 또 2차 조별리그를 하고 조별리그를 하는 거예요. 4개 조잖아요. 네네. 보통. 근데 이제 딱 한 팀만 올라가는 거죠. 아, 세 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위만 올라가고 그 4개 팀들끼리 또 조별리그를 하는 그래서 거죠. 거기서 우승팀을 가리는. 마지막에 아이고야. 이제 4팀이서 조별리그를 하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처음에 조추첨을 다 해놨잖아요. 네. 근데 이제 13팀이 왔다 했잖아요. 근데 그중 2팀이 우루과이가 속한 조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그냥 자동 진출이죠. 우루과이는 한 경기만 이기면 진짜 결선리그로 하러 그렇죠. 가는 우루과이 거예요. 있는 조는 2팀이니까. 네. 딱 한 그런- 경기만 하면은 진출하겠네요. 지금의 월드컵과는 조금 음. 행정이나 그런 게 조금 모자랐던 시대였고. 약간 주먹구구 시기였네요. 네. 근데 또 토너먼트 이런 걸 했으면 좀 유연하게 바꿀 수가 있었을 네. 텐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조별리그로 네. 바뀌어버리면서 약간 대처할 수 없었던 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런 마라카낭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전초가 아니었나. 네. 만약 이게 아, 토너먼트였으면은 이제 우루과이도 경기를 또 한두 경기 더 했을 거고 그렇죠. 그럼 또 무슨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죠. 체력적으로 약간 우루과이가 엄청 유리한 상태로 유리한 좀 상태긴 들어갔네요. 했죠, 사실. 그렇죠. 한국 시리즈 같은 느낌이 그래서 이제 결승리그에 그렇게 진출했던 팀이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우루과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된 게 마지막 우승 결정하는 경기가 브라질이랑 우루과이 경기로 이제 그렇게 결과가 또 나왔어요. 1, 2팀이요. 다 1, 2팀. 그러니까 결승전이 아니라 네, 결승전이 이게 아닌 거죠. 결승 리그의 마지막 경기였는데 그냥 네. 그게 결승을 가리다 보니까 그냥 결승전처럼 이렇게 되는 네,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의 사실상. 결승 경기가 됐네요. 아, 피파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흥행 떡상하기 딱 좋은 그렇죠. 그림이 또 나왔죠. 흥행을 위해서 그렇게 그림이 음. 만들어졌고 근데 이제 이때 브라질은 2승 그리고 우루과이는 1승 1무여서 브라질의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하면 오. 우승할 수 그렇죠. 있었던 그럼 약간 상황이었죠. 설레발 걸만했네. 이거 진짜 약간 설레가 걸만한데 킹호의 수를 계산하면서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 킹우에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브라질이 스페인이랑 스웨덴 이길 때 6대1, 7대1 뭐 이렇게 이겨갖고 골대식 걱정 없어. 네. 오. 그렇게 이겼기 때문에 이제 브라질 국민들은 이제 무조건 우리가 우승이지 이런 분위기였죠. 그렇죠. 앞에 경기를 또 그렇게 이겨놨는데 또 뒤에 경기가 뭐 이런 사단이 날 줄은 몰랐겠죠. 네. 근데 반면 우루과이는 강력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30년대 우승했던 국가였고 네.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근데 조별리그에서는 볼리비아를 8대0으로 이겼어요. 네. 아. 시대가 시대였다 네. 보니까 근데 뭐 스코어가 많이 나는. 근데 뭐 조별리그라고 해봤자 한 경기였잖아요. 네. 한 경기에서 8대0 이기고 음. 근데 이제 스페인이랑은 비기고 스웨덴을 좀 가까스로 이기면서 아. 조금은 이제 약간 언더독 이미지인 거죠. 아니, 브라질한테. 설레발을 할 수 있겠네. 네. 설레발 가능해요 이거. 그래서 기적의 수학을 하면은 막 사실상 막 몇 대 몇으로 몇대 이긴다 몇, 이 정도 얘기 나올 네. 만하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설레발이 너무 심했던 게 브라질은 이제 경기 시작하기 전에 브라질 대표팀 선수들의 이름이 새겨진 금메달까지 만들고 그리고 막 연설문도 이제 브라질 우승이 확정적이란 연설 막 하고 있고 시장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리우 시장이. 리우 시장. 네. 그리고 줄리메 당시 피파 회장도 이제 포르투갈어로
브라질의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 우리 영상 같은 거 하나 찍어놓고. 레카할 준비다. 네. 그리고 이제 브라질 국민들이 막 기대를 하니까 관중들도 거기 엄청 많이 몰립니다. 그러겠다. 뭐 사실 네. 질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은 안 드네요. 이게 다 마련해놨는데. 홈이니까. 네, 잔치장, 통계가 네. 정확하진 않은데 좀 사이트마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17만 3,850명. 7만 명. 그리고 이제 17만. 와. 이렇게 사진 보시면 와. 이렇게 위에 아. 타, 아니, 위에 타 무슨- 있잖아요. 아니 무슨 스카이패스 속도 아니고. 네, 이렇게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20만이 넘었을 거다. 어.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막 경기장 천장에서 막 보고 있는 사진을 내가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역사상 가장 많은 관중이 몰린 경기로 일단 영원히 안 와. 깨지지 않을까. 축구가 영원히 끝날 안 깨질 때까지. 거죠. 그렇죠. 일단은 뭐 북한의 경기장이 제일 그 많이 들어가는 아, 경기장은 네. 유명하잖아요. 능라도, 근데 네, 10만 거기가 명. 10만 명 들어간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많이 네.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기록이 깨질 수 수영 없네. 이런 거보다 더 들어가야 돼. 아니 네. 여기 보니까 막 진짜 스카이패스석처럼 그 위에 옥상에도 올라가 어, 있더라고. 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건 깨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네. 기록이. 네. 그런데 이렇게 브라질이 우승이 확정적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루과이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경기에 나섭니다. 오. 조금 이제 브라질 당황시킨 거죠. 그래도 브라질이 그때 최강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당황하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우루과이한테 맹공을 퍼오죠 브라질이. 근데 전반에 사실 브라질 사람은 당연히 전반에 한 3대0?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약간 전반에 전반에는- 떡실신 시키자. 네, 약간 전반부터 그런 느낌? 떡실신 이런 느낌인데 전반에 골이 터지지 않았고 후반 2분에 이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브라질이. 근데 그때만 해도 생각을 했겠죠. 아 네. 겨우 넣었으니 뭐 그래도 무난하겠구나. 비겨도 이기는데 뭐 지진 선제골까지 않겠지. 넣었으니. 지진 않지 않을까? 그건 않겠지. 음. 아, 전반은 꼬였다 정도. 아 겨우 좀 겨우 어. 넣었네 이런 거. 살짝 꼬였네. 아 이제 좀 터졌네 이러고. 근데 이때부터 우루과이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루과이 캡틴 그 사람이 이제 막 팀원들 돕고 그 어허.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힘을 얻고 그렇게 우루과이는 동점골 그리고 39분쯤인가 그때 이제 우루과이의 영웅 기지아 선수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이변을 딱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가뿐싸를 만들어 버렸네요. 네. 아 진짜 그 싸이 그 어떡하냐고. 아 진짜 아니 미리 다 장작까지 다 해놨는데 그렇죠. 밥상까지 다 차려놨는데 왜 먹질 못하니? 이게 유명한 게 기지아 선수가 골을 넣은 순간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장 분위기가 고요했다고 합니다. 완전 침묵이었던 거죠 그 시간이. 와, 17만 명이 왔는데. 네. 와 충격 그 자체였군요. 그래서 후폭풍이 정말 엄청났어요. 그때 경기장 당시 경기장에서 바로 이제 2명이 자살을 하고 오. 수십 명이 자살을 하는 권총 소리가 2발 울렸다 네, 뭐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있었죠. 네. 그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충격받아서 심장마비로 어.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이구야. 경기장 밖은 이제 완전 자살 심장마비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때 이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당시 브라질은 노란색 유니폼이 아니라 흰색 유니폼을 입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 이때 흰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뛰었었는데 이게 이제 패배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아. 약간 부정 타는 느낌인 네. 거죠. 아 약간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유니폼이 아, 그래서 흰색 되어버린 금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는 조금 불쌍하게 경기가 분위기가 너무 싸하니까 세러머니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칼럼 쓸 때 세러머니 사진 엄청 찾았거든요. 네. 한 장도 없는 거예요. 어.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진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 아니 17만 명이 다 브라질 사람이고 다 가뿐싸 되어 있는데 일단 빨리 경기장을 빠져. 도망치듯이 빠져나갔다고 해요. 일단 아니, 진짜 빠져나가는 게. 아니 그 총성도 들렸다 하니까 네. 무서워서 뭐 근데 이거 어떻게 들겠나. 괜히 이겼나라는 생각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경기를 마라카낭의 비극 그리고 마라카낭의 침묵 이렇게 칭을 하고 있고요. 이때 역전골을 넣었던 기지아 선수가 다큐멘터리 나와서 회상을 했었어요. 이 경기에 대해서. 네. 이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역사적으로 마라카낭을 침묵시킨 사람은 단 3명이다. 교황, 프랭크 시나트라, 그리고 바로 나다. 스웩인데 스웩. 스웩이죠. 제가 볼 땐 교황이 왔을 때 뭐 기도할 때를 네, 말하는 거 같고 그때 약간 그러니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네. 연설하실 때 네, 있잖아요. 그럴 때고 그리고 시네트라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한 가수인데 마라카낭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이제 콘서트 할 때 사람들이 집중해서 음악을 네. 보는 네. 그런 걸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루과이가 좀 충격적인 결과를 냈다. 네. 그래서 브라질 국민의 충격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골키퍼 바르보자라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 누구야 엄마 했는데 저 사람은
우리나라한테 브라질한테 큰 좌절감을 안긴 사람이란다. 평생 그러니까 네. 평생 그걸로 기억해 되는 거예요. 골을 못 막았다는 이유로. 그 이제 실점 장면에 항상 골키퍼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계속 기억하게 될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저 사람 먹혔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브라질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43년형 인상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마라카나에서 졌다는 이유로 50년 동안 죄인으로 지냈다. 평생을 죄인으로 사시고 돌아가신 걸로 보입니다. 좀 씁쓸하네요. 씁쓸하죠. 근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브라질이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절치부심해서 우승 엄청 많이 와, 했잖아요. 네. 이거 딱 지고 8년 만에 우승을 했으니까. 네. 네. 그래도 좀 빨리 회복을 했으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우 야 여기서 우승 못하면 이제 큰일 나겠네. 그 다음 결승전 엄청 긴장됐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좀 미쳐버리겠다 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바로 첫 번째 이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바로 베르네 기적이에요. 이 경기도 좀 유명한 경기죠. 네, 이게 영화도 됐었고 네. 한국에서 상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서독 경기죠. 네, 서독이랑 헝가리 경기였는데 이제 당시 배경을 좀 보자면 서독은 이제 전범국으로 낙인 찍혀갖고 50년 월드컵에 출전을 못했어요. 이게 54년 월드컵이니까 사실 그때면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안 된 네. 9년 딱 됐으니까. 한창 좀 낙인이 찍혀 있을 때겠네요. 징계받아서 50년 때는 못 나오고 이제 정지가 풀려서 54년에 참가를 했던 건데 근데 모두 약간 공무의 적 느낌이었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헝가리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 유명하죠. 네. 매직 마자르라고 불렸던 네. 50년대 최강의 팀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데 이때 이제 헝가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리고 축구 종가 잉글랜드 그땐 잉글랜드가 약간 월드컵에 자존심 부리면서 나오지도 않고 맞아요. 어차피 약간 튕기던 때. 어차피 우리가 최고인데 니들끼리 해서 뭐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잉글랜드. 약간 찌끄레기 대회 약간 이런 짜바리 느낌. 대회다. 짜바리 오히려- 대회다. 오히려 남미 쪽에서 좀 더 의미를 갖던 네, 대회죠. 그렇죠. 그럴 때인데 이제 그 잉글랜드가 이제 헝가리한테 6대3, 7대1 뭐 이렇게 와, 졌어요. 야, 씨. 그때 친선 경기로 2경기를 했다고 해요. 쓴맛을 보여줬네. 네, 웸블리에서 한 번, 부다페스트에서 한 번 했는데 웸블리의 침묵 같은 거 없나요? 웸블리에 침묵하면 일단 지난 유로로 일단 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유로 그거 하면 나오지. 그때 이제 잉글랜드가 웸블리에서 첫 번째로 패배했던 경기고 그리고 침묵 나올 만한데. 그리고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두 번째 경기. 이 7대1 패배는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큰 점수차 패배라고 합니다. 지금도 없을 것 같긴 해. 7대1? 7대1이면 나중에 나오겠죠. 그 다음 거 다룰 비극에 나오죠. 네. 하여튼 월드컵이 열리기 전까지 진짜 무패 행진이 엄청났어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찾아본 자료마다 다른데 26경기다, 30경기다, 27경기다 엄청 다른데 일단 제가 제일 믿을 만한 사이트에서 본 건 26경기 월드컵 직전까지. 아니 좀 엄청 무패 기록을 이어오고 네, 있었다. 무슨 그게 상관이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잘한 팀인데. 그러니까 25경기 이상은 무패다. 네.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해서 월드컵에 참가를 했고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도 이때 우리나라 월드컵 첫 출전한대요. 맞아요. 이때 네. 스위스 월드컵 때 네. 그 막 배 타고 엄청 오래 걸려서 오래 갔다고. 걸렸다고. 뭐 경기 몇 시간 전에 그것도 그 사례 있잖아요. 뭐 어떤 독일 부부가 뭐 자리를 비켜줘. 독일 부부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네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월드컵 간다 이랬는데 뭐 그럼 너네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야지 지금 뭐 하냐.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사례가 경기 있었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선수가 여기 있으니까 딴 곳에 있으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한 17일 걸렸다 했나? 네. 되게 오래 걸려서 겨우 이제 출전을 겨우겨우 했다 이런 얘기 들었던 네. 기억이 있네요. 근데 이때 또 조별리그 방식이 조금 특이했던 게 네 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두 팀이랑밖에 경기를 안 해. 랜덤 매치네. 그래서 그때 당시 편성된 조가 헝가리, 서독, 한국 그리고 터키였거든요. 근데 이제 헝가리는 한국이랑 서독이랑만 경기를 한 거죠. 헝가리는 그 터키랑은 안 하고. 근데 이제 한국이랑 경기에서 9대0. 9대0? 네, 이거 거의 월드컵 역사상 그 최대 점수차 패일 거예요 아마. 9대0. 네. 갑자기 소튼이 떠오르는. 소트한테. 그리고 서독이랑 경기를 했었는데 8대3. 와. 그럼 약간 미래 얘기긴 하지만 일단 조별리그에서 만났었는데 네, 이미 만났었죠. 대패를 당했었는데. 네, 와, 그렇죠. 8대3인데 그냥 완전히 최강팀 포스를 뿜뿜 내면서 8강에서는 이제 브라질 만나는데 이때는 좀 베르네 전투라고 되게 이것도 좀 유명한 경기예요. 약간
치고받고로 약간 지금 난투전. 네, 니른베르크 혈투 아시죠? 네네. 그렇죠. 그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카드가 엄청 많이 나오고 난투극 일어나고 그리고 4강에서는 또 디펜딩 챔피언 우루과이 만나서 또 이깁니다. 그냥 그럼 완전 거의 우승팀 포스로 그냥 쭉쭉 이겨왔네요. 진짜 헝가리는. 강팀들도 다 네. 이기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했지만 서독도 이겨놓고. 네. 엄청난 공격력이다. 거의 뭐 도장 깨기식으로 네. 지금 그냥- 결승까지 진출한 건데 근데 심지어 8강이랑 4강 때 이때 에이스 하면 누구 떠오르세요? 부스카스? 네, 푸스카스가 어. 없는 상태에서 그래요? 네, 없는 상태에서 에이스 없는 상태에서. 이때 부상으로 잠깐 빠져 있었다고 하네요. 어. 그렇게 결승에 진출했었고 반면 서독은 약간 나라 자체도 황폐화 좀 돼 있고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죠. 하긴 뭐 전쟁 끝난 지 10년도 네.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서독은 조별리그에서 우리나라 안 만나고 터키랑 헝가리를 만나는데 터키는 좀 손쉽게 이겼는데 헝가리한테는 이제 8대3으로 졌어요. 네.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서독의 전략이었습니다. 왜? 그게 큰 그림이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또 대회 방식 좀 특이해요. 토너먼트를 하면은 지금은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가 2등으로 올라가면은 1위인 브라질을 만날 그런 예측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때는 1등 팀은 1등 팀끼리 아. 만나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이등하면 이게 이등이네. 뭐야? 어려운 길로 네, 가잖아. 어려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헝가리가 일부러? 자질에서 어려운 길로 갔군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린다고? 근데 뭐 헝가리는 사실 워낙 최강이니까 그런 거 신경을 안 쓴 건데 하긴 독일은 좀 머리 굴린 거죠. 그래서 독일은 이제 조별리그 2위 팀끼리만 토너먼트를 치르게 아, 그거 좀 상대적으로 좀 손쉽게 올라갔었네요 그때. 네. 그래서 만난 팀이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어.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서독이 만난 팀들이랑 약간 수월한 그 편이네요. 헝가리랑 만난 팀들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아니 차이가 브라질 만났고 그래, 우루과이 만나고 디펜딩 이랬는데 챔피언 만나고. 그러니까 결승 대진이니까 거의. 그렇죠. 그렇게 이제 헝가리랑 서독이 결승에 만납니다. 그래도 헝가리가 압도적이니까 음. 모든 사람들이 네. 돈 걸라 하면 어디 걸래? 무조건 헝가리지. 아니 1차 아니 그 미리 대결했던 거에서 8대3으로 네. 이겨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뭐 좀 주전급을 좀 뺐더라도 헝가리의 패배를 예측하는 사람은 뭐 한 명도 없었다. 네. 거의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독일 국민이 아니면 아무도 헝가리 승리를 이 정도면 독일 국민도 그렇죠. 독일 국민도 헝가리에 걸었을 것 헝가리. 같은데. 애국 배팅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경기도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푸스카스가 선제골 넣고 그 다음에 서독 골키퍼가 실책하면서 2대 0으로. 아 그럼 거의 끝났다고 봐야겠네요. 그럼 사실상 끝이네. 응. 근데 이제 독일이 조직력으로 뚝뚝 뭉쳐갖고 기어이 이제 동점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다급해진 헝가리가 계속 공격을 퍼부었는데 수비에 집중하던 서독이 이제 마지막 기회 하나를 딱 놓치지 않고 헬무트란이라는 선수가 역전골을 성공시키면서 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대2 역전승. 이때 푸스카스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그거는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으면서 취소가 아. 하필이면. 네, 그렇게 승리의 여신이 완전 독일 편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헝가리의 30경기 무패 행진은 그렇게 끝이 났고 와. 근데 그게 끝난 게 딱 결승전에서 결승전에서 하필이면 어떻게 네. 그렇게 그래 승리했던 버렸네요. 거죠. 아이고야. 독일이 진짜 아무도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근데 뭐 어떻게 그런 힘이 났지? 약간 근데- 이상 신비하긴 하네요. 아니 진짜 그 네. 조별리그 2위한 게 신의 한 수였나. 그것도 있고 근데 이제 또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 이때 경기장이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되게 미끄러운 상태였어요. 아, 축구 실력을 좀 제대로 네. 발휘하기 어려운 그런 날씨였군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 또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장비도 이제 사실 완벽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배수 시설이 좀 정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축구와 같은 아. 선수들이 착용하는 장비가 서독이 이제 아디다스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스터드가 달린 경제력에서 앞섰다. 스터드가 달린 신발을 신으면서 그에 비해 헝가리 선수들은 그런 축구가 아니었었나 봐요 옛날에. 그래서 조금 헝가리 선수들이 미끄러운 것도 좀 있었고, 좀 컸겠네요, 그것도. 네, 그것도 컸죠. 음. 근데 이제 또 근데 좀 논란이 됐던 게 하나 있는데 네. 각성제를 먹었다는, 네. 각성제를 복용했다는 썰이 있어요. 쓱 각성제. 네. 각성제. 네, 2010 어떤 각성제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바카스 정도 먹고 다니는데 그냥. 아 뭐 바디도 맨날 레룰 먹고 어. 간다 그러고 해서 네. 그것도 각성되긴 하니까. 근데 이게 2010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은 서독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비타민을 먹었는데 그 비타민이 암페타민 종류의 각성제, 오. 일종의 각성제 나- 역할을 하는 그걸 섭취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헝가리 선수들의 증언에 따르면 독일 선수, 서독 선수들 눈이 좀 풀려 있었다. 근데 암페타민이면 상당히 강력한 각성제라서 당연히 약간 안 되는. 네, 지금 네. 근데 이때는 뭐 도핑이 없었고 네. 그런 규정이 없었어 갖고
뭐 어쩔 수 없었죠 사실. 그걸 막을 방지가 없었으니까. 사실 뭐그 당시에는 그게 불법은 아니었으니까. 네. 지금에선 불법이지만.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래도 이거는 완전 각성제로 인한 가짜 사기극이다 이런 댓글 되게 많이 달렸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오게티처럼 네, 보인다. 오게티죠. 암페타민이 난 물질이 그냥 이렇게 들으면 뭐 저게 뭔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히로뽕이라고 많이 불리는 그런 마약의 일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러니까 강력한 물질이 센 거네. 굉장히 센 센 거죠. 거라서 만약에 이걸 진짜로 암페타민을 썼다면 정말 큰 지금은 진짜 상상할 수가 없는 지금은 거죠. 네. 진짜 난리 나죠. 요즘은 경기 끝나면 이제 주요 선수들 이제 뭐 상대 팀에서 2명 골라서 뭐 약물 검사하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뭐 예전에 호날두 선수가 왜 맨날 나만 하냐. 그쵸, 그쵸. 뭐 이런 인터뷰를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헝가리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르네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이런 이런 건 아예 비하인드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서독이 좀 그냥 극적으로 이겼다. 그래서 서독이 뭐 그때 잘해서 대단했구나. 그래서 뭐 서독 하면 뭐 라인 강의 기적해가지고 뭐 그래서 발전도 잘했구나. 그래서 그냥 그런 네.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는 그런 독일 국민 정신을 보여주는. 근데 암페타민과 네. 약물. 갑자기 좀. 그 어느 정도 오게티가 있는 좀 네. 사건 중 하나네. 네. 헝가리는 얼마나 억울해요. 네. 네. 그러니까 축구화도 안 좋고요. 어. 쟤는 약 빨고. 쟤는 눈 풀려 있고 밑에 있는데 뭐야 저거 이러고. 살짝 무섭거든. 약간 상대 눈을 뭐야? 보면서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어. 눈치 프리스여가지고 모르는 거야. 그거 무섭잖아. 어디로 튀지지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또 오게티가 있던 네. 그런 기적이었네요. 그리고 헝가리가 이때 1950년부터 56년까지 딱 전성기잖아요. 네. 그때 딱 1패를 기록했는데 그 경기가 결승전. 합치면 맞아요. 하필이면. 헝가리가 또 월드컵 우승이 없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약물을 안 했었더라면 푸스카스가 조금 더 위상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맞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푸스카스도 어쨌든 대단한 선수긴 대단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지금은 뭐 그냥 푸스카스 상 이 네. 정도로만 남은 선수인데 네, 그쵸. 아마 월드컵 위너까지 딱 있었으면 타이틀이 있냐 없냐가 네. 사실 평가에 너무 네. 큰 영향을 정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좀 푸스카스에 대한 평가도 더 달라질 수 네. 있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경기는 바로 최근에 있던 경기죠. 네네. 네. 마지막 경기 미네이랑의 비극. 예, 이거는 뭐 아. 사실 제가 소개 안 해드려도 여기 계신 분들도 네, 다 아는 경기라 저희는 생각합니다. 뭐 보실 분들도 다 직접 거의 보셨을 테니까. 네. 다 라이브로 보셨나요? 네. 그죠? 네, 저도 봤죠. 저는 전반 한 25분경부터 봤어요. 그래서 딱 네. TV를 그래서 와 이미- 오늘 브라질 독일 와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래서 조금 늦게 일어났지만 큰 경기니까 평평하겠지? 1대0 누가 골 넣었지 하고 딱 틀었는데 뭐지? 3대0이다. 그리고 틀자마자 한 골이 더 들어가 4대0이 돼가지고 약간 이게 뭐지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네, 그 뭐 가지러 갔는데 3대 0에서 4대 0, 5대 0도 네. 있고. 그래서 뭐야 이러고. 아니 경기 2점 슛인가? 딱 키고 골이 들어가고 갑자기 해설이 경기가 끝났대요 이제. 네. 뭐지? 나 방금 켰는데. 브라질 월드컵은 끝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브라질이 우리나라랑 시차가 완전 반대. 딱 네, 반대. 딱 맞아요. 반대. 그 시간이 너무 안 좋았어요. 12시간 12시간이구나. 응. 딱 12시간이어갖고 우리가 경기를 이제 저녁 뭐 한 8시 경기다 이러면 아침에 보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96이니까 저희는 고3 때였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러시아하고 경기를 했었는데 그게 시간대가 아침 때였어요. 그때 맞아. 맞아. 그 등교에서 보고 그랬어요. 네. 등교에서. 그래서 저 학교 체육관에서 네, 저도 어. 학교에서 봤어요. 어.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봤죠. 학교 TV로 봤는데 음. 어쨌든 그래서 미네이랑의 비극도 이제 아침에 했어요. 제가 음. 알기로. 그래가지고 그 저도 새벽이요. 진짜 완전 완전 새벽. 새벽. 5시? 새벽 음. 아침 약간 좀 넘어간 시간인데 저도 약간 결과 보면서 와 이게 맞나? 뭐지? 제가 잠이 덜 깼나? 아니 그리고 아직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데 보면 알고리즘에 그 울고 있는 여자분, 네. 네,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해요. 그거 하고 어. 또 울고 있는 여자 아이. 맞아. 아이 그것도 이미지. 있고. 네. 또 사실 이 경기가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뭐 네이마르도 빠져 있었고 주요 선수였던 네. 아니, 티아고 실바도 경고누적. 경고누적 경고누적으로 결장을 빠졌고. 한 상황에서 브라질이 좀 불리할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았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질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죠. 그렇죠. 솔직히 저도 막 그래도 브라질이 지지 않을까? 네이마르하고 실바가 없는데 네, 약간 그렇죠. 이것까지는 예상을 했어요. 근데 스코어가 그렇게 나올 줄은 네.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사실 이때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브라질 대표팀이 2002년, 98년 이렇게 막 계속 3연속 결승 진출하고 이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고 그렇죠. 2006년에서도 8강에서 떨어졌고. 네, 10년에서 8강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개막전부터 조금
별로였죠. 맞죠, 맞죠. 그때 마르셀로가 자책골도 넣고. 네. 맞아, 이때가 맞아, 거의 그냥 맞아. 네이마르가 좀 원맨쇼를 해서 막 어. 진짜 야득바득해서 올라갔던 그런 대회였어요. 그거- 그때 어. 최전방 공격수도 욕 많이 먹고 프레드였죠. 네. 이게 프레드하고 프레드 조 시절이라 가지고 네. 와 진짜 누가 나와도 답이 없다 네. 이런 아니, 이랬던 진짜 나는 느낌이죠. 브라질 선수가 그렇게 자국민한테 욕 먹는 거 처음 봤어. 어쨌든 브라질 이미지를 하면은 딱 화려한 공격력, 삼바 축구 이런 건데 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는 팀이었고 프레드 조 이러고 16강에서도 칠레 상대로 승부차기로 겨우 음, 올라오고 음. 약간 수비 이빨로 좀 버텼던 건데 8강전에서 티아고 실바가 조금 무의미한 경고를 받아요. 맞아. 상대 골키퍼 킥 이거 들고 킥하려고 맞아. 벌써 얼쩡거리다가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 하이라이트 밑에 보면은 이때부터 시작이었다. 맞아 그런 댓글 많아요. 스노우볼이 네. 스노우볼이 굴렀다. 약간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경기에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네이마르까지 맞아. 척추 부상을 당하면서 근데 이제 수니가 선수가 니킥을 네. 갈겨가지고 콜롬비아전이었죠. 네. 맞아요. 어우, 브라질은 한순간에 이제 수비 에이스랑 공격 에이스를 잃어버린 그 선수도 욕을 아니죠. 살해 협박. 뭐 살해 진짜 협박 이 정도가 아니죠. 살해 협박까지 받고 막 아우. 근데 이제 독일도 사실 조금 힘겹게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그때 알제리 상대로 뭐 연장도 가고 그래, 알제리가 센 팀이었다니까. 에 맞아. 우리가 지는 게 당연한 거였어. 우리가 지는 게 당연한 거야. 돌아보면 사실 어. 그때 선수만 봐도 막 장난 아니었잖아. 슬리만이 그다음에 마레즈. 지금 마레즈도 맞아. 있고. 브라임이 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 독일 축구를 생각하면은 이 경기 때문에 정말 압도적인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토너먼트에서 그렇게 막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그 사실 브라질은 또 홈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또 독일을 이겼던 2002년에서 결승에서 이겼던 기억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브라질이 충분히 이길만 하다. 그리고 또 자국에서 열린 대회니까 또 팬들의 기대가 엄청 높았고 그러니까 7대 1이라서 다들 놀라운 네, 거죠. 사실 네. 비등비등한 경기였는데. 비등비등한 경기고 뭐 독일이 이길 수도 네. 있지만 브라질이 이길 수도 또 있어. 네. 그런 그래서 경기였는데. 그래서 한 1대0 정도로 누가 이겼으면 그냥 그저 그런 어. 경기로 끝났을 네. 텐데 스코어가 7대1이 나와 버려 가지고 좀 당황했던 기억이 너무 있습니다. 충격이었죠 그때. 근데 뭐 왜 이렇게 졌을까요? 근데 사실 그냥 한국이랑 브라질이랑 해도 7대 1은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느꼈던 거는 그냥 초반에 완전 말려버렸어요. 이른 실점 이런 실점으로 인한 완전 경기가 말려버렸어요. 그때 경기는. 약간 그때부터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했던 어. 거죠. 그리고 수비진에 이제 티아고 실바가 빠진 게 네.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크죠 네. 크죠 진짜. 네이마르의 공백보다 이제 티아고 실바가 빠지면서 그 자리에 단테가 나왔는데 아, 이제 단테랑 다비드 루이스가 네, 나오면서 그쵸. 다비드 루이스가 좀 음. 아무래도 이제 다비드 루이스를 제어해주는 역할이 필요했었는데. 사라지다 보니까 다비드 루이스 계속 공을 몰고 나오고 그래서 계속 공을 몰고 아니 다른 선수들이 빌드업을 해야지 어떻게 되는 다비드 루이스가 계속 공격축이 되는 거야. 막 앞으로 공을 갖고 나오면서 어떻게 하니까 그리고 뒤쪽이 개판이 돼버렸죠. 이때가 이제 홈 경기다 보니까 네. 그냥 초반에 실점 자체를 해보니까 그냥 거기서부터 생각이 다들 꼬여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패닉이 된 거죠. 어. 그러니까 너무 급해 보였어요. 어. 그러니까 사실 한 10분에 골 먹히고 1대 0이면 그냥 먹힐 수 있어. 먹힐 수 차분히 있어. 하면 되는데 다시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어. 막 한 진짜 한 후반전인 줄 알았어요. 어. 그때 전반에 키고 그러니까. 지금 한 후반 40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급하게 좀 공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브라질이. 그만큼 이제 브라질에 대한 그좀 국민들의 관심이 좀 대단했던 탓이겠죠. 그렇죠. 네. 이제 지난 이제 브라질이 이 브라질 월드컵 전에 개최했던 월드컵에서 그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네, 그 그쵸.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극을 씻자 이런 얘기도 네. 되게 많았죠 그때. 그래서 약간 부담감이 좀 많이 있었을 것 네. 같아요. 브라질 선수들이. 그때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었던 게 이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실 반대하는 국민들이 되게 아, 많아요. 맞아. 월드컵, 월드컵 맞아. 자체 반날 맞아. 시위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맞아. 월드컵이랑 또 연속해서 또 올림픽까지 개최하면서 엄청 브라질이 돈을 네.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월드컵 개최가 확정이 되니까 이왕 하는 거 아. 무조건 우승해야 된다. 음. 사실 브라질은 우승할 수 있는 네. 나라니까. 음.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던 거죠. 그 브라질 선수들은 그런 압박을 좀 못 이겨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게다가 주장이었던 네이마르도 빠지고 네. 최고시도 빠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약간 자신 없는데 되게 기대감은 뒤에 네. 많은. 네, 그리고 이제 실점을 좀 이른 시간에 먹힌 게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맞아. 거기다가 이제 그게 딱 기둥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건물에 약간 음. 그런 멘탈을 바사삭 네. 무너뜨려 버리지 않았나. 그 선수들이 이때 16강 끝나고 심리 치료를 받았대요. 아이고. 진짜. 알제리와 전문의한테. 경기 끝나고 16강이니까 칠레전. 칠레전을. 칠레전 승부차기 끝나고. 아, 네. 얘가 그때 승부차기로 음. 겨우 이겼으니까.
심리 치료 받고. 근데 이런 게 이제 미네랑에서 폭발한 게 아닐까. 아이고야. 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비드 루이스가 이제 주장 완장 차고 나왔거든요. 네. 실바 대신. 근데 자기가 멘탈 나가갖고. 그러니까 사실 선제골 빌미가 다비드 다루야. 루이스. 아. 코너킥에서 밀러한테 먹혔는데 음. 제대로 막힌 못해갖고 먹혔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죄책감을 느꼈는지 더 급해진 거죠. 그러면서 더 올라가고 그렇게 참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진짜 네. 무조건. 네. 그래. 그러면서 좀 후방에 참사가 일어나면서 뒤에 있는 미드필더진과 수비진들이 다 줄줄이 무너졌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때 브라질 현지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때 제 군대 동기가 브라질에서 선생님 하다 왔던 형이 있어요. 네. 당시에도 이제 브라질에 계셔갖고 그때 오. 분위기 어땠냐고 좀 물어봤는데 진짜 험악했대요. 그러니까 자. 거의 앞에서 말한 저희가 지금 미네이랑 비급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비급급이죠. 그쵸. 거의 뭐 사람은 죽진 않았는데 어. 이제 완전 충격 먹어서 막 나라 분위기 완전 이상해지고 그리고 이제 현지에 오던 독일인들은 자기가 독일이라고 말했으면 안 됐대요. 그래 그 중계 보니까 네. 이제 독일이 한 7골 넣고 나서 그 독일 관중석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 그래 보니까 브라질 관중석에 독일 관중석이 포위돼 있는데 야 저거 어떻게 나가냐. 이러고. 그쵸. 야, 쟤네 화장실 어떻게 가냐 이러고. 야, 쟤네 여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그리고 막 그 막판에 후반전에 골 들어갈 때는 독일 선수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그 전반전에 한 5대0 4대0 만들어 놓고 이제 후반전에 가니까 독일 선수 좀 살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슈얼레가 눈치 없이 두 골을 팍팍 그것도 멋지게 막아버리면서 원더골을 그냥. 막 세리머니를 하는데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저 선수 진짜 총 맞지 않을까? 갑자기 저기 저 진짜 라이브로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네. 그래서 밀러가 옆에서 막 같이 세레머니 해주는데 약간 안절부절한 눈빛 있잖아요. 아, 진짜 작작해라 약간 이런 그쵸. 야, 눈치가 없냐 이러고. 근데 이 경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라질이 너무 정신을 못 차린 경기예요. 이런 경기여서 그냥 저는 오스카가 막판에 골 넣었잖아요. 나는 그게 진짜 너무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 그 경기 거의 종료 직전에. 막 다 이렇게 해가 다 뚫고 아마 노이어를 뚫었나? 노이어는 수비 못 두 뚫고 명을 뚫고 보아탱을 뚫고 넣었죠. 그랬는데 저는 막 독일 선수들이 골 넣은 것보다 그냥 오스카가 한 골 넣은 게 더 기억이 남더라고요. 넣어서 다행이다. 한 골이라도 넣어서. 넣고 공을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너무 기억이 남더라고요. 나는 그게 더 비참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더 기억 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브라질이 마라카낭의 비극 그 치욕을 좀 씻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대회인데 결국 그보다 더한 비극을. 브라질은 맞고 개최한 대회마다 이러니까 다음에는 개최할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 개최할 때마다 네. 구조 비극 사단이 뭐. 나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브라질 월드컵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드네요. 그쵸. 그때 또 무슨 비극 나는 거 아니야? 막.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정도로 약간 임팩트 있는 그런 거. 우리는 직접 봤으니까 그런 가장 생각나는 그런 이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이변. 근데 또 이변하면은 또 그렇죠. 한국. 그렇죠. 사우스 코리아 일단 해야지. 이거 오셨네. 사우스 코리아도 해야 네, 돼요. 한국도 또 많은 이변을 만들어냈지만 일단 그 중에서도 일단 카잔의 기적이 그렇죠. 가장 네. 임팩트 있던 그런 경기가 아닌가. 그렇죠. 그것도 있고 사실 뭐 2002년도 어찌 보면 그렇죠. 큰 모든 이변이긴 경기가 한데 그냥 모든 기적이죠. 경기가 기적이죠. 약간 그거긴 진짜 했죠. 우주의 네. 기운이 약간 한국으로 몰렸던 해죠. 근데 뭐 이제 그거는 이제 홈 버프다 하고 퉁칠 수 있지만 네. 사실 이거는 카자는 완전히 그냥 2패한 상황에서 경기력도 안 좋고 정말 모든 게 다 안 좋은 상황에서 모두가 독일의 승리를 예측했지만 그리고 킹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었죠. 네. 독일을 2대0으로 2대0으로 이겨야 된다. 맞아. 2대0 이상으로 이겨야 된다. 이걸 멕시코가 이겼으면 멕시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참 이걸 또 해 우리는 또 이래가지고 그걸 해내는 게 웃겼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도 어찌 보면 이변들이 되게 많은데 월드컵에 관련된 거에서 그래서 좀 우리나라도 이번에도 뭐 이변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 네. 일으킬 수도 있죠.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진짜 그 카잔 때만 그때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거든요. 일단 그렇죠. 감독이 갑자기 바뀌는 일도 없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또 막 갑자기 그때 당시에는 또 막 1차전에 갑자기 박주호 선수 부상 나가고 이래가지고 더 전력이 약해진 것도 있고 그때 이제 3차전에 이제 못 나왔죠. 기성용 선수가. 맞아. 기성선수 기성용 2차전에서 나오기도 부상 했고. 당해서 맞아. 3차전 그다음에 못 거의 나오고. 뭐 월드컵 직전에 김민재 선수 나온 거. 맞아요. 권창훈, 김진선, 염기훈 선수. 여기 나오고. 김진수 선수도 김- 그때 김진수 네, 먹었어요, 부상 먹었어요. 때문에 또 못 갔죠. 이근호가?
이근호 선수. 이근호 못 가고. 많이 아니 못 이곳에서 올라왔죠. 그냥 떨어진 거 아닌가? 아니요 아니요, 그때 그때 4-4-2 부상- 있으면서 손흥민이랑 아. 이근호 스톱 막 준비하다가 하고 맞아. 했는데 그- 부상당해서 못 나왔어요. 어쨌든- 어쨌든 그런 좀 안 좋은 변수도 많았고 그랬는데도 약간 정말 무형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그때 이겼었고. 근데 그때 어쨌든 다 라이브로 봤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어떻게 다 봤었어요? 봤죠. 저는 그때 고3이었는데 집에서 그냥 가족들이랑 봤는데 아. 근데 그때 김영권 골 넣었을 때 진짜 소리로 막 질렀어요 아파트에서. 그래요. 아파트 진짜 다 네. 시끄러웠어. 이렇게 이러고 진짜 손흥민 골 넣을 때도 진짜 소리 많이 와, 질렀고. 사람들 진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21살 때 술 마시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때 아. 같이 마셨던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점수를 내기하고 먹었어요. 아무도 못 맞췄겠죠? 아니요, 근데 맞췄어요? 사람이 있어? 아니 진짜 뭐야? 3명을 대한민국을 건 사람이 있어요. 이제 같이 마셨던 한 한국의 친구가 애국배 애국 배팅이다 이래가지고 3대0 한국승 이렇게 걸었어요. 0대0 3대0 그래갖고 돈이 얼마나 아니, 그냥 많아요. 축구 3대0 막 그냥 뭐 축구 이거 어차피 우리나라 재미로? 하고 이렇게 되겠다 뭐 이런 그래, 이렇게 그럴 수 있죠. 하고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제가 4대0으로 독일이 이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근데 그게 아니야, 객관적인 시선이면 근데 그게 객관적인 맞아요. 신원이죠. 지금 그때 내가 여태까지 축구 본 데이터 베이스로 이렇게까지 부상자가 많고 이렇게까지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왜냐면 너무 못하긴 했어요. 네, 너무 못했죠. 너무 못하긴 했어. 그래서 나는 독일이 아무리 못해도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4대0에 걸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소주 반을 제가 다 마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공노야, 근데 웃긴 게 너무 기쁘게 마셨던 그치. 기억이 나. 네. 와 이게 막판 손흥민 선수가 달려가는 어. 그 시점은 와 이거 진짜 얼싸안았다니까 진짜 다들 막 오 약간 확신에 가까워져. 이게 들어가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딱 나요. 네. 딱 그랬는데 그때 밑에 딱 나왔잖아요. 밑에 다른 팀 경기가 아, 보였잖아요. 갑텐사. 딱 보니까 와 쟤들은 뭐냐? 멕시코 뭐냐 쟤네. 이러고. 딱 2대0 확정됐는데 밑에서 막 멕시코 경기 끝나는 거 나왔어. 아까웠어. 그거 좀 진짜 아까웠어요. 멕시코가 이겼으면 16강 가는 네. 건데. 네. 멕시코 이놈들. 저는 그때 군대에서 같이 봤었는데 그때 야 이것도 난리 났겠다 진짜. 근데 그게 사실 그 군대 안에서도 다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거 아니까 독일에 이황하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냐 물어봐서 제가 5%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5%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 이거 진짜 이길 수가 없었어. 아니 사실. 누가 거기서 이긴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겠어요, 네. 사실. 그래서 진짜 아무도 기대 안 하지만 그래도 월드컵 마지막 경기니까 그래도 좀 같이 보자 해서 봤었는데 허락을 맡아서 와 그때 진짜 한 열 몇 명이서 같이 봤는데 조그만 와. 그 TV에 앞에 앉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가 같이 좋아했던 게 약간 기억이 나네요. 이게 그 당시 배당이라고 하죠. 이제 뭐 네. 베팅 사이트에서 배당이 30에서 40%, 40배였대요 네, 차이가. 맞아. 만원 걸면 3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에이코피디 그때 한 5만 원만 하면은 150만 원씩. 수비 운용료 있었는데. 진짜 레스터시티 우승하는 거하고 이거 이기는 거하고 했으면은 이미 제 주변에서는 몇 명 차렸어야 있었어요. 하나. 애국배 걸어서 딴 애들이 몇 명 있었어. 근데 그 당시는 그냥 원래 애국 배팅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네, 애국 배팅 있죠. 있기 팬심으로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막 딴 케이스도 좀 있는데 뭐 제 주변에 있었던 분은 뭐 10만 원 걸어갖고 와. 꽤 많이 벌어갔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막 10만 원 걸고 뭐 해서 300만 원 받고 이래갖고 막. 세금 떼도 진짜 200 월급이네. 정도 되니까. 근데 나는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순간 10만 원씩이나 거는 미친놈이 있네. 일단 솔직히 축구를 안 보거나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을 사랑하거나 축구를 어. 안 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어떻게 10만 원을 걸지? 저는 못 걸어요. 어. 저 같으면 절대 못 절대 걸어요. 못 겁니다. 전 4대 0이라 얘기했어요. 아니 펜코 인포도 못 봤는데 어. 무서워서 못 봤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때가 재밌는 이변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또 한국 경기까지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월드컵 이변의 경기들 주요해서 쭉 살펴봤고요. 또 지용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컵도 직접 가니까 또 그렇죠. 그때 직접 가서 정말 생생한 영상들 또 많이 음. 전해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제가 볼 때 이번에 한국 16강 갑니다. 진짜. 어. 진짜 갑니다. 그러면 티켓을 또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저희 16강이랑 8강까지 다 오! 샀어요. 만약에 한국 8강이 아, 8강은 그 제가 실수를 해갖고 한국이 제가 우리나라 G조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그렇지. 티켓 어떻게 샀냐면 우리나라가 G조니까 G조 2위로 올라가겠지 해서 이제 G조 2위로 16강 그리고 그 8강까지 샀던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약간 이야기 돼 있네요. 얘기가 돼 있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리세일 기간이라고 그런 게 있어. 그
재판매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다행히 이제 H조 2위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 그것까지 티켓을 사갔고 일단 16강 경기는 무조건 볼 수 있고 만약에 진출 1등이든 네. 2등이든 아, 진출한다면 만약에 약간- 8강에 진출하면은 어떻게든 돈을 끌어와서 안더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자 어쨌든 그 기간은 카타르에 있으니까 8강을 가면 이거는 진짜- 끌었어야지. 이건 끊어야지. 이거 우리도 막 조금씩 모아가고 해야 할 수도 있어. 한 십시일반 약간 한국이 1등으로 올라갈 경우의 수도 계산해 두셨네. 의도치 않게. 의도치 어. 않게. 아 모르지 한국 진짜 몰라. 아, 제가 모르지. 뭐 그냥 객관성을 읽고 예측하자면 2승 1무. 우루과이전 비기고 어. 가나랑 포르투갈 이겨갖고 오케이. 2승 1무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아니, 포르투갈 분위기 제어 지금- 때 지금- 안 됐거든요. 네, 지금 안 아니, 좋긴 하죠. 우루과이 뭐 최근 전적이 1승이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이거 이기고 아, 있기 맞지, 때문에. 맞지, 맞지. 어. 할만해. 할만하지. 좀 긍정적으로 좀 어. 지켜보고자 합니다. 아, 뭐. 네, 그래서 한국의 이변을 약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원하면서 자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